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미국입니다. 지정학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름과 단어들이 처음일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나름 꽤 높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4년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개 강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결 정책을 동시에 벌이는 것은 외교 정책의 ABC, 다른 말로 하면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리스크, 위험은 엄청나게 큽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 중국과 러시아를 말씀드린 거죠. 두 강대국이 미국을 자신들의 공동의 적, common enemy로 인식하고 힘을 합쳐 미국을 몰아내게 만드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짓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확인되었듯이 러시아 하나도 힘든데 둘 모두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상황,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파멸적인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하게 만들지만, 우크라이나전을 기점으로 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그런 실수를 버젓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정학의 대가들이나 전문가들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친숙한 키신저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키신저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함께 있는 걸 워싱턴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모스크바와 베이징 각각과 워싱턴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키신저의 경고 또는 충고를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사자성어로 바꾸면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 또는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통제한다 라는 뜻의 EEJ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아랍 속담으로는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라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아들 부시, 정식명은 조지 W. 부시가 되죠. 편의상 아들 부시라고 하겠습니다. 아들 부시 행정부 때부터 미국 관료들은 키신저에 앞서 미국이 자락하는 지정학자에다가 해상 패권, 즉 시 파워라는 개념을 내어놓은 엘프리드 세이어 머한과 허트랜드 이론으로 유명한 영국 지정학자 헬퍼트 맥킨더, 그리고 지정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봤을 만한 책 The Grand Chessboard, 한국에서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거대한 체스판의 저자 즈그비뉴 브레진스키 등 지정학의 대가들이 한 조언을 대놓고 무시했으며, 누가 말이죠?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 행정부 때 미국 관료들이 말이죠. 이들이 무시했으며, 아들 부시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점진적으로 두개 전선, 투 프론트, 냉전, 콜드워 구도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냉전 시대에서는 각각의 전역, 티어터가 핫워, 즉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심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회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붕괴 이후, 정확하게는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한 미국의 어리석은 짓들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돌이키기 힘들게 되었고요.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수정 불가 또는 회복 불가 상태에 미국 스스로 빠져버렸습니다. 참고로 만약 미국 지도자들이 특정한 하나의 국가와 대결하기로 결심했다면, 예를 들면 러시아가 되겠죠. 특정한 하나의 국가와 대결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국가에 비해 적대감이 덜한 다른 국가, 예를 들면 중국이 되겠습니다.
적대감이 덜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EEJ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악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의 외교팀은 러시아와 중국, 중국과 러시아 중 누가 미국의 주적인지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능력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 이후 워싱턴은 속된 말로 아몰랑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적대시하기 위해 그저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몰랑 접근 방식은 너무나 위험한 전략적 과잉 확장, strategy overstretch가 되겠죠. 전략적 과잉 확장을 만드는 리스크,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함께 하도록 만든다라는 지정학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리스크, 위험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2024년 현재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키신저의 모델과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목격했듯이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서로가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 강화 및 동맹 구축은 사실상 미국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러시아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우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미국의 러시아 정책 또는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최소한 2008년 아들 부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후부터 계속 악화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은 우짜 블로그에서도 꽤 얘기된 바 있는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 현재로 치면 그루지아가 되죠. 이른바 그루지아 전쟁이 터진 해이기도 합니다. 2008년은 아들 부시에 이어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 오바마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친러시아 대통령을 전복시키도록 우크라이나 시위자, 현 네오나치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시위자들을 부추겼을 때 상황은 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흔히 마이단 레볼루션 또는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라고 불리는데요. 마이단 레볼루션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죠. 하여간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에 대해 크렘린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걸로 대응했으며,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미국의 동맹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실제로는 강제했지요. 촉구하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보복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은 더욱더 악화되었으며, 모스크바에 대한 워싱턴의 정책은 더 적대적이고 더 비타협적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고 키예프에 다른 안보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며 2022년이죠. 본질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 프록시워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갖다가 되돌아보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리전을 시작했다라고 우짜는 봅니다. 참고로 2022년 봄 친우크라이나 팬들로부터 게임 체인저라고 추앙받았던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을 시작으로 탱크, 장갑차 등 무기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서방제 무기 및 장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 남아있던 소련제 무기 및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졌으며, 2024년 현재는
미제 B-61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F-16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고 있는데요. 우짜가 2년 넘게 얘기하고 있듯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아직도 유효한 진짜 배기 게임 체인저는 서방제 무기나 소련제 예전 무기가 아닌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IRS, 흔히 말해서 감시 정찰이라고 합니다. ISR, 보다 정확하게는 ISTAR라고 부르는데요. 정보, 감시, 표적 획득, 정찰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들은 러시아를 외교적, 상업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왕따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였지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는 등의 글로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캠페인, 즉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짜 개인적으로 2022년 3월 블로그에 포스팅한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을까? 에서 얘기했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중순에 이미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성전, 크루세이드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언제? 2022년 3월 중순에 말이죠. 여담입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봄에 미국 역사와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자해질과 심각한 오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탈출시키면서 탈달러화를 유행을 일으키고 러시아 중앙은행, 주요 국가 중앙은행을 제재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하여간 워싱턴과 나토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극소수의 국가들, 예를 들어보면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네고시에이터였다고 하고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북한 관련 외교가 실패했다는 걸 부정하고 그렇게 북한 거를 갖다 잘 팔아먹던 문재인이 갑자기 러시아 제재에 선뜻 동참하면서 비우호국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 딱지를 받은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한국,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극소수의 국가가 한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되겠습니다. 워싱턴과 나토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는 거의 없었으며 덕분에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도는 러시아로 하여금 인도,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같은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들과의 더 강력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게 만드는 백파이어,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 관계는 냉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미국, 러시아, 미국 관계 냉각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하향 곡선 다운워드 트래젝토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도 러시아에 비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에 말이죠. 미국과 중국 간 적대감도 러시아에 비하면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창조했는 것으로 인해 예상되는 잠재적인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미중 관계 역시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말입니다. 원래 계획은 영상 하나로 다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끊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